자, 오늘의 시그널 픽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내내 저도 밤새면서 지켜봤고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회담, 저희도 앞부분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짧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을 가장 먼저 느끼셨어요? 예, 오늘 2시간이 넘도록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82일 만에 열렸어요. 그렇죠. 열렸는데 우리가 이제 걱정했고 또 우려했던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에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피해 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차피 외교는 말의 성찬이거든요. 그렇죠. 말의 향연이고 말의 네. 성찬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했어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이걸 보니까 포에버 협상 시대가 도래됐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게 예측 불허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금 바꿔질 것인지. 네. 우리 이제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협상한 것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정상회담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덕담도 나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를 외교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또 물밑 작업으로 네. 어떻게 이제 펼쳐나갈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일단 청구서, 네. 아직 청구서는 안 나는데 일단 미국에서의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런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데 부분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포레버 협상이라는 거는 그냥 끝나는 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어나간다라는 예.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고 이어가고 앞으로 또 그런 협상을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수정되거나 업그레이드 그렇습니다. 되거나 여러 예, 가지 입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예. 저희도 앞서 요 얘기가 굉장히 뭐 잘 무마가 되고 좋은 결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회담 2시간여 전에 SNS에 올렸던 트럼프 예. 대통령의 글 때문에 예. 한 6, 7시간 동안 밤새도록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그 해석을 하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김성태 의원님도 담아주시긴 했는데 김 의원님은 김대식 의원님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단순한 압박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네. 국회 대표로 지금 초청을 네네.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만난 목사님이 폴라 하이트 목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볼 때 집례를 하는 네. 여성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주고 네. 또 종교적인 지도자죠. 이분하고도 제가 이제 대화를 하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청교도들이 이렇게 와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네. 이거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승리를 하면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오른손을 들고 국민을 향해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네. 선서를 합니다. 그때 옆에가 이제 종교 지도자가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7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불부터 100불까지. 네네. 7종류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구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를 사찰했다? 순복음교회 말씀하시는 순복음교회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는데 그 순복음교회 왔다 간 분이 주니어 트럼프도 그렇죠. 왔다 갔고 네. 폴로 하이트 목사도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좀 영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백악관 안에 있는 오벌 오피스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1880년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결단의 책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조기, 요게 이제 그 부 앞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우리 지금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저쪽 미국 측하고 이렇게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은 좀 잘 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네.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농수산물 문제 우리는 아니, 이제 아까 종교 이 교회 예. 이제 그런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좀 해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앞으로 미국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정치, 경제 이런 논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또 외교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함축성 있게 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말의 성찬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것은 굉장히 온화하고 순화하고 또 부드럽고 네. 아름답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의 물밑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중요한 포레버 협상 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는 특검이 수사할 때 교회나 통일교 압수수색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 그 교회나 이런 이거를 좀 종교 집단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또 특검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이제 수사의 측면에서 뭐 했다고 봤겠죠. 그 다음에 또 미군 기지 그 평택에 오산 기지 여기에도 지금 그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한미 간에 공동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드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 측에서 저는 뭐 이해를 했을 줄로 이렇게 믿는데, 이런 부분,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면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특검의 국민의 그때 그 비상 그 계엄령을 선포할 때 어느 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의원총회를 예결위원장에서 하냐, 회의장에서 하냐,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그거는 국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대 그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장에서 하는 거지, 회의실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문화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방식, 우리의 사고 형태로 해석할 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결여다. 의원님, 근데 좋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건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또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필요하면 종교도 압수수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그것에 완전히 그 범죄에 가담을 적극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하고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자제라기보다도 그 교회 측하고 충분한 물밑 작업을 좀 해야죠. 협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교회는 단순한 그런 범죄 집단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교회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 아까 김성태 의원님은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통일교가 워낙 미국 사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와도 친분이 굉장히 깊은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 가능성도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거든요. 저는 통일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건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저는 교회 장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교회 중심 사회 문화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그거를 모르고 가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게 공공연스럽게도 최근에 있었던 특검의 순복음교회 압수수색과 통일교 압수수색과 맞물리는 바람에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낳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네. 하셨던 것 같다. 설명은 무조건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 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폴 하이트 목사도 왔다 가셨고 네. 그다음에 주니어 트럼프도 왔다 네네. 가셨거든요. 그런 두 분의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고 네. 한 분은 종교 지도자고 네. 그래서 두 분의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네. 시청자들에게 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예. 교회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예, 예. 다음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거든요. 핵 문제 협상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좀 만나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유화책을 쓰고 있어요. 확성기도 다 철거하고 대북 방송 중단하고. 그런데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한 후에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역대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봤잖아요. 네. 다 실은 전쟁이었고 남북관계 갈등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싱가포르 회담, 김정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봤지만은 우리가 주장하고 계속해서 하고 이러면은 이게 거짓 평화 쇼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먹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확실성한 사회잖아요. 네.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제스처를 써도 지금 현재 북한에서 반응이 중요한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평화해야죠. 한반도 평화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전쟁은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스처를 충분히 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강공하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의 쇼에 불과하고 네.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제스처를 써도 북한이 하나도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사랑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남북 관계에 이렇게 끊임없이 물꼬를 터야 된다. 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도 민주평화통일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 남북 관계는 원만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유지돼야 된다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고 네. 또 특히나 우리가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태도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저기에서 확답을 얻어내고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학성기고 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건 우리와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잖아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북한은 우리를 상대하는 거는 일종의 계기이자 도구처럼 활용하면서 항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미국에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한 번 더 다시 만나준다면 우리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좋습니다. 들거든요.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네. 저는 우리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패싱하고 또 지난번처럼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한다?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절대로 우리 대통령을 패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미국과 한국과 북한 이게 3자 회담은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네. 왜? 평화를 위해서. 또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한 것도 있지만 미국을 이해한 것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패싱을 하고 저는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하고 하는 것 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거래는 당연히 우리 패싱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주도권을 다 잃게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도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같이 3자 회담이 되는 형식이 된다면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거는 괜찮죠. 예.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패싱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